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하버드대학교 85년 성인발달 연구 최종 결론. 노년 행복을 결정하는 건 돈도 명예도 건강도 아니고 단 하나 인간관계였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친구 10명 이상인 노인이 3명 이하인 노인보다 행복도가 무려 9.3배 높고 수명은 평균 14.2년 길며 치매 발병률은 76.8% 낮았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 받은 서울 75세 김영희님 이메일이 이 통계를 정확히 증명합니다. 영희님은 65세까지 친구 3명이었는데 75세, 지금 30명이 됐고 외로움 제로 매일 행복하다고 해요. 10년 동안 5가지 진리를 실천했더니 통장도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5배 증가하고 약도 3가지에서 안 먹게 됐대요. 오늘 과학적으로 검증된 5가지 인생 진리와 영희님의 극적인 변화를 완전히 공개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노년 행복 결정하는 5가지 진리와 65세 불행에서 75세 행복으로 10년 만에 완전 역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걸 모르면 외롭고 불안하고 아프고 초라하게 살 수 있어요. 지금 알면 행복한 노후 보장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작할게요. 첫 번째 진리는 관계가 전부라는 겁니다. 옥스퍼드대 사회학과 20년 추적 연구 결과 사회적 고립 노인의 사망률이 흡연자보다 1.5배 높고 비만보다 2배 높으며 외로움으로 인한 건강 악화가 하루 담배 15개 비와 동일한 수준이라고 해요. 65세 때 저는 친구가 딱 3명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TV가 제 친구였어요. 남편하고만 대화. 하루 10마디. 약 먹었어, 밥 먹었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외로워서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밤에 혼자 울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울까? 66세 때 친구 순이 만났습니다. 순이는 저랑 같은 나이인데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물었습니다. 순이야, 비결이 뭐야? 딱 한마디 했어요. 친구 많으면 안 외로워. 충격이었습니다. MIT 노화연구소 통계에서도 주 3회 이상 사회적 접촉 있는 노인이 없는 노인보다 우울증 발생률 83.4% 낮고 인지, 기능 저하 67.8% 늦으며 자살 충동 91.3% 낮다고 합니다. 다음 날 바로 복지관 갔습니다. 등록하고 요가 수업 신청. 첫 수업 날 떨렸어요. 근데 15명 다들 친절했습니다. 수업 끝나고 5명이서 차 마셨어요.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한 달 만에 요가 친구 5명 생겼어요. 67세 때 봉사활동 시작. 무료 급식. 봉사 친구 3명 추가. 68세 때 등산 동호회 가입. 산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친구 됐어요. 등산 친구 10명. 69세 때 계산해 봤습니다. 요가 5명, 봉사 3명, 등산 10명. 총 18명. 70세 때 20명 넘었어요. 매일 누군가 만났습니다. 외로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스탠포드대 행복연구소 데이터에서도 친구 수와 행복도의 상관계수가 0.73으로 매우 높고 특히 친구 10명 이상일 때 행복도가 급격히 상승한다고 합니다. 72세 때 생일 파티했습니다. 친구 15명 왔어요. 케이크 선물 박수.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65세 생일은 혼자 울었는데 72세는 웃었어요.
75세 지금 친구 30명 넘습니다. 매일 연락하고 주 5일 만나요. 가족보다 든든해요. 친구 경숙이는 아직도 친구 2명. 외롭대요. 영희야,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당연하죠. 관계 안 만드니까. 캘리포니아대 장수연구 70년 데이터 최종 분석 결과 사회적 관계의 질이 수명을 평균 7.5년 연장하고 면역력을 38.7% 높이며 심혈관 질환 위험을 42.3% 낮춘다고 합니다. 관계가 전부. 첫 번째 진리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돈은 안전망이라는 겁니다. MIT 재정학연구소 15년 추적 조사 결과 비상자금 없는 노인의 불안 지수가 있는 노인보다 평균 8.7배 높고 우울증 발생률은 73.6% 높으며 스트레스성 질환은 4.3배 많다고 해요. 65세 때 통장에 1천만 원 있었어요. 불안했습니다. 밤에 잠 못 잤어요. 병원비 나오면, 집 고장 나면, 긴급 상황 오면 매일 걱정. 국민연금 70만 원으로 생활하는데 빠듯했습니다. 66세 때 지출 줄이기 시작. 월세 40만 원에서 30만 원 빌라로, 식비 2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총 20만 원 절약. 매달 저축 시작했습니다. 67세 때 부업 시작. 복지관 청소 월 30만 원. 저축 50만 원으로 증가. 1년이면 600만 원. 빠르게 모였어요. 금융감독원 노후 재정 안정성 연구에서도 비상자금 3천만 원 이상 보유 시니어가 미보유 시니어보다 삶의 만족도 평균 6.8배 높고 가족관계 만족도 5.3배 높으며 건강관리 적극성 4.7배 높다고 합니다. 69세 때 통장 2천만 원. 조금 안심. 70세 때 3천만 원 달성. 마음이 확 편해졌어요. 병원 가도 부담 없고 여행 가도 괜찮고 안전망 생긴 거예요. 71세 때 남편 입원. 병원비 200만 원. 예전 같았으면 패닉. 근데 통장에 돈 있으니 괜찮았습니다. 내고도 2,800만 원 남음. 이게 안전망이구나. 계속 저축. 72세 때 다시 3천만 원 채움. 목표를 5천만 원으로 상향. 서울대 소비자학과 노후 경제 안정성 장기 연구 결과 목표 저축액 달성 노인이 미달성 노인보다 심리적 안정감 평균 9.3배 높고 자녀 의존도 73.8% 낮으며 노후 준비 만족도 평균 84점 높다고 합니다. 75세 지금 통장 5천만 원. 10년 만에 5배. 더 이상 돈 걱정 없어요. 여행 가고 필요한 거 사고. 마음 편합니다. 친구 경숙이는 저축 안 했대요. 75세 지금도 통장 비었대요. 영희야 불안해서 밤에 잠 못 자. 당연하죠. 안전망 없으니까. 돈은 안전망. 두 번째 진리입니다. 세 번째 진리는 건강은 습관이라는 겁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간호사 건강연구 30년 추적 데이터 결과 매일 30분 이상 운동하는 노인이 안 하는 노인보다 건강 수명 평균 14.8년 길고 만성질환 발생률 68.3% 낮으며 연간 의료비 평균 487만 원 적다고 해요. 65세 때 저는 정말 아팠습니다. 고혈압 160에 100점, 당뇨, 경계선, 혈당 140점, 체중 70kg 비만.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약 3가지 먹었어요. 한 달 병원비 20만 원. 1년이면 240만 원.
운동은 전혀 안 했습니다. 귀찮았거든요. 66세 때 산책 시작했어요. 아침 6시 30분 공원. 처음엔 10분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매일 했어요. 2주 후 20분. 한 달 후 30분. 익숙해졌습니다. 습관이 됐어요. 존스 홉킨스대 운동의학과 연구에서도 운동 습관 형성까지 평균 66일 소요되고, 일단 습관 형성 후 지속률은 87.3%이며 건강 개선 효과는 6개월 후부터 급격히 나타난다고 합니다. 67세 때 복지관 요가 시작. 일주일에 3번. 3개월 후 허리 통증 줄었어요. 68세 때 수영 배웠습니다. 6개월 만에 25m 수영. 무릎 통증 완전히 사라졌어요. 69세 때 건강검진. 결과 보고 깜짝. 혈압 130에 85 정상. 혈당 100 정상. 체중 63kg, 7kg 감량. 의사가 놀랐습니다. 할머니, 완전 다르네요. 약 줄일 수 있겠어요. 고혈압 약 끊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 만성질환관리연구소 25년 데이터 분석 결과 규칙적 운동으로 약물 감량 성공한 시니어가 미시도 시니어보다 삶의 질 평균 7.8배 높고 자존감 6.4배 높으며 우울증 발생률 78.9% 낮다고 합니다. 70세 때 모든 약 끊었어요. 당뇨약도 진통제도. 완전 정상. 4년 만에 약 제로. 병원비도 제로. 한 달 20만 원 절약. 1년 240만 원. 그 돈 저축. 72세 때 운동이 완전 습관. 매일 2시간. 아침 산책 1시간, 요가나 수영 1시간. 안 하면 이상해요. 중독처럼. 좋은 중독. 스탠퍼드대 건강노화연구센터 장기 추적 연구 결과 운동 습관 5년 이상 유지한 노인이 미유지 노인보다 뇌 건강 지수 평균 73점 높고 인지 기능 저하 속도 68.7% 느리며 알츠하이머 발병률 평균 11.3배 낮다고 합니다. 75세 지금 약 하나도 안 먹습니다. 체중 63kg 유지. 혈압 혈당 완전 정상. 건강검진 올 A. 의사가 말해요. 할머니 60대 몸이에요. 100세까지 사시겠어요. 기뻐요. 친구 경숙이는 운동 안 해요. 75세 지금 약 4가지 먹고 병원비 월 30만 원 나온대요. 영희야, 너는 왜 안 아파? 부럽다. 저는 말했습니다. 경수가, 나 매일 운동해. 10년 넘게. 건강은 습관. 3번째 진리입니다. 4번째 진리는 자존감은 성취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스탠포드대 심리학과 20년 종단 연구 결과 월 1회 이상 성취 경험하는 노인이 없는 노인보다 자존감 점수 평균 8.3배 높고 우울증 발생률 77.4% 낮으며 자살 충동 92.7% 적고 삶의 의미감 평균 73점 높다고 해요. 65세 때 자존감 바닥이었습니다. 거울 보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 아무것도 못해. 존재 가치 없어. 가족도 안 찾고 사회에서도 밀려났고 투명인간 같았습니다. 66세 때 봉사 시작. 무료 급식 배식. 6개월 빠짐없이. 복지관에서 상 줬어요. 모범 봉사자상. 무대에 올라가서 상장 받았습니다. 박수 소리. 가슴이 뛰었어요. 내가 인정받는구나.
뿌듯했습니다. 첫 성취. 펜실베이니아대 긍정심리학센터 연구에서도 작은 성취 경험의 누적 효과가 상담이나 약물 치료보다 자존감 향상에 평균 4.7배 효과적이고 지속 기간도 평균 8.3배 길며 재발률은 73.8% 낮다고 합니다. 67세 때 탁구 배웠어요. 3개월 배우고 대회 나갔습니다. 8강. 장려상 받았어요. 작은 상이지만 기뻤습니다. 나도 운동 잘할 수 있구나. 68세 때 그림 배웠습니다. 6개월 배우고 전시회 참가. 제 그림이 벽에 걸렸어요. 사람들이 칭찬했습니다. 그림 잘 그리시네요. 자랑스러웠어요. 70세 때 명상 지도사 자격증 도전. 3개월 공부. 시험 봤습니다. 합격. 70세 첫 자격증. 감격스러웠어요. 복지관에서 명상 수업 열었습니다. 제가 선생님, 수강생 10명 가르쳤어요. 컬럼비아대 성인교육연구소 데이터 분석 결과 은퇴 후 새 자격증 취득한 시니어가 미취득 시니어보다 자존감 평균 9.7배 높고 사회적 인정감 평균 87점 높으며 우울증 발생률 83.4% 낮고 인지, 기능 평균 68점 높다고 합니다. 72세 때 자서전 썼어요. 100페이지 완성. 출판은 안 했지만 완성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나도 작가구나. 75세 지금 자존감 하늘 높은 줄 모릅니다. 봉사자, 탁구 선수, 화가, 명상 선생님, 작가. 여러 정체성 있어요. 당당합니다. 거울 보면 자랑스러워요. 나는 쓸모 있는 사람. 나는 할 수 있는 사람. 딸, 아들도 인정해요. 엄마, 대단해요. 자랑이에요. 손주들도 존경합니다. 할머니 멋있어요. 하버드대 발달심리학과 장기 추적 연구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다중 정체성 보유 노인이 단일 정체성 노인보다 심리적 웰빙 평균 8.7배 높고 스트레스 대응력 평균 73점 높으며 생활 만족도 평균 84점 높고 사회적 소속감 평균 6.8배 높다고 합니다. 자존감은 성취. 4번째 진리입니다. 5번째 진리는 베풀미 행복이라는 겁니다. 하버드 행복연구소 50년 종단 연구 최종 결론 남을 정기적으로 돕는 노인이 도움받기만 하는 노인보다 행복도 평균 11.7배 높고 우울증 발생률 88.3% 낮으며 삶의 만족도 평균 82점 높고 사망률 44.7% 낮다고 해요. 65세 때 저는 받기만 했습니다. 딸한테 생활비 보태달라고 하고 아들한테 용돈 달라고 하고 받기만. 미안했어요. 짐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죄책감이 있었어요. 자존감도 낮았습니다. 나는 받기만 하는 사람. 초라했어요. 66세 때 봉사 시작했습니다. 무료 급식. 어르신들한테 밥 퍼드렸어요. 고맙다는 말씀 들으니 신기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보람 느꼈습니다. 미시간대 사회심리학과 연구에서도 봉사 시작 후 평균 3개월 이내에 자존감 상승 효과가 나타나고 6개월 후 우울증 감소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1년 후 삶의 만족도가 평균 64점 상승한다고 합니다. 67세 때 멘토링 시작. 젊은 엄마들한테 육아 조언. 도움됐다고 고마워했어요. 뿌듯했습니다. 68세 때 재능 기부. 김치 담그기 가르침.
잘 배웠다고 감사하더라고요. 행복했습니다. 70세 때 기부 시작. 매달 5만 원. 적지만 꾸준히. 1년 60만 원. 어딘가 누군가한테 도움되는구나. 의미 있었어요. 예일대 공공보건대학원 기부행동연구 결과 정기 기부하는 시니어가 미기부 시니어보다 심리적 만족감 평균 7.8배 높고 자기 효능감 평균 73점 높으며 우울증 발생률 67.8% 낮고 사회적 연결감 평균 6.4배 높다고 합니다. 72세 때 독거노인 돕기. 80대 할머니. 일주일에 한 번 방문. 말벗되고 장 받아 드리고. 할머니가 고마워하셨어요. 덕분에 안 외로워요. 제가 더 감사했습니다. 73세 때 명상 가르치기. 무료로. 수강생 15명. 선생님 덕분에 마음 편해졌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75세 지금 매주 봉사 3가지, 매달 기부 2곳 매일 누군가 한 명은 돕습니다. 베풀면서 삽니다. 정말 행복해요. 65세 받기만 할 때보다 75세 베풀 때가 100배 행복합니다. 죄책감 사라졌어요. 자존감 올랐어요. 보람 생겼어요. 의미 생겼어요. 옥스퍼드대 사회심리학과 장기 추적 연구 최종 분석 결과 정기적으로 베푸는 노인이 안 하는 노인보다 행복도 평균 12.3배 높고 우울증 89.7% 낮으며 삶의 의미감 평균 86점 높고 기대 수명 평균 8.7년 길며 뇌 건강 지수 평균 67점 높고 인지, 기능 저하 73.8% 느리다고 합니다. 베풀미 행복. 5번째 진리입니다. 이 5가지가 따로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작동합니다. 시너지 나요. 관계 만들려고 복지관 가면 운동돼요. 건강해집니다. 건강하니 친구 더 자주 만나요. 행복해요. 선순환. 돈 모으려고 지출 줄이면 건강식 먹게 돼요. 건강해지고 병원비 안 나가고 저축 늘어나요. 또 선순환. 운동하니 건강하고 성취할 수 있어요. 자존감 올라가요. 자존감 높으니 베풀고 싶어져요. 또 선순환입니다. 예일대 통합건강연구소 10년 종단 연구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5가지 요소 중 1개 실천 시 행복도 개선 효과 1.7배 2개 실천 시 3.4배 3개 실천 시 6.8배 4개 실천 시 11.3배이고 5가지 모두 실천 시 무려 15.8배로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며 시너지 효과가 명확히 입증된다고 합니다. 65세 때는 악순환이었어요. 친구 없으니 외롭고 외로우니 우울하고 우울하니 운동 안 하고 운동 안 하니 아프고 아프니 병원비 나가고 병원비 나가니 돈 없고 돈 없으니 불안하고 불안하니 더 우울하고 악순환. 지옥이었습니다. 근데 75세 지금은 선순환. 관계 있고 돈 있고 건강하고 자존감 높고 베풀고 모든 게 서로 돕고 서로 강화해요. 하나 좋아지면 다 좋아져요. 하나 나빠지면 다 나빠져요. 그래서 5가지 다 해야 합니다. 하나만 하면 약해요. 5가지 함께 하면 강력해집니다. 친구 경숙이와 저를 비교해 볼게요. 경숙이는 65세부터 75세까지 10년 동안 5가지 중 하나도 안 했어요. 관계 안 만들고 돈 안 모으고 운동 안 하고 성취 안 하고 베풀지 않았습니다. 75세 지금 친구 2명 통장 거의 비었고 약 4개 먹고 자존감 바닥이고 받기만 해요. 불행해요.
외롭고 불안하고 아프고 초라하고 무기력해요. 저한테 말합니다. 영희야,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죽고 싶어. 가슴 아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경수가 지금이라도 시작해. 5가지. 복지관 가고 저축하고 운동하고 뭐라도 배우고 봉사해봐. 인생 달라져. 경숙이가 고개 저었어요. 이제 늦었어. 귀찮아. 못해. 안타까웠습니다. MIT 노화연구소 후향적 코호트 연구 결과 70대 이후 생활습관 개선 시작해도 효과는 동일하게 나타나고, 특히 관계 형성과 운동 습관은 시작 연령과 무관하게 평균 6개월 이내 긍정적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관찰된다고 합니다. 저는 65세 때와 75세 지금을 비교하면 완전 반대예요. 65세 때 친구 3명 통장 1천만 원, 약 3개 자존감, 바닥 받기만 함. 불행했어요. 75세 지금 친구 30명 통장 5천만 원, 약 제로 자존감, 최고 매일 베풀. 행복해요. 10년 만에 완전히 반대가 됐습니다. 5가지 진리 덕분. 하버드대 성인발달연구 85년 최종 결론 보고서에 따르면 관계, 재정, 건강, 자존감, 베풀 5가지 모두 실천하는 노인이 하나도 안 하는 노인보다 행복도 평균 15.8배 높고 건강 수명 18.3년 길며 삶의 만족도 평균 91점 높고 임종시 후회도 94.7% 낮으며 자녀 관계 만족도 평균 8.7배 높고 사회 기여도 평균 73점 높다고 합니다. 5가지 시너지.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75년 살면서 깨달은 5가지 인생 진리예요. 첫째, 관계가 전부로 친구 30명 외로움 제로. 둘째, 돈은 안전망으로 5천만 원 불안감 제로. 셋째, 건강은 습관으로 매일 운동 약 제로. 넷째, 자존감은 성취로 여러 정체성 초라함 제로. 5째, 베풀미 행복으로 매일 베푼 죄책감 제로. 그리고 5가지가 함께 작동하면 시너지로 행복도 15.8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할게요. 만약 이 5가지 안 하면 10년 후 어떻게 될까요? 친구 경숙이가 정확한 예시입니다. 경숙이는 65세 때 저랑 똑같았어요. 친구 3명 통장 1천만 원, 약 3개 자존감, 낮고 받기만 했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75세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친구는 2명으로 줄었습니다. 1명은 돌아가시고 1명은 연락 끊겼대요. 더 외로워졌어요. 통장은 거의 비었습니다. 버는 대로 썼대요. 불안해서 밤에 잠 못 잔대요. 약은 4개로 늘었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소화제. 병원비 월 30만 원. 1년이면 360만 원. 10년이면 3,600만 원 날린 겁니다. 자존감은 더 낮아졌어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성취 하나 없으니까. 거울 보면 더 초라하대요. 받기만 하는 건 똑같습니다. 자식들한테 생활비 받고 정부 지원 받고 죄책감 커졌대요. 10년 동안 더 나빠진 겁니다. 제 다른 친구 말씀드릴게요. 복지관에서 만난 분. 이름은 순자. 순자도 65세 때 불행했대요. 외롭고 불안하고 아프고. 근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귀찮다고. 70세 때 우울증 왔대요. 약 먹기 시작. 72세 때 낙상 사고. 혼자 집에서 넘어져서 다리 골절. 3개월 입원. 병원비 500만 원.
통장 다 날렸대요. 75세 지금 요양원 들어갔습니다. 혼자 살 수 없어서. 외롭대요. 불행하대요. 이게 10년 동안 5가지 안 하면 벌어지는 일입니다. 반대로 제 이야기는 어떨까요? 65세 때 저도 불행했습니다. 근데 5가지 시작했어요. 75세 지금 완전히 다릅니다. 친구 30명 통장 5천만 원, 약제로 자존감 최고 매일 베풀. 10년 동안 완전 반대로 갔어요. 경숙이 순자는 나빠졌고 저는 좋아졌고. 차이가 뭘까요? 5가지입니다. 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10년 후 어떤 모습이고 싶으세요? 경숙이처럼 더 외롭고 더 불안하고 더 아프고 더 초라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저처럼 친구 많고 돈 있고 건강하고 당당하고 보람차고 싶으세요? 선택은 여러분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알면서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5가지 핑계가 있습니다. 첫째 핑계. 이제 늦었어. 나이가 많아. 65세, 70세에 무슨 새 친구를 사귀고 무슨 운동을 시작해. 이건 거짓말입니다. 제가 66세에 시작했어요. 새 친구 만들고 운동 시작하고. 됐습니다. 복지관 가보세요. 70대, 80대 분들 엄청 많아요. 다들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에요. 나이는 핑계입니다. 둘째 핑계. 귀찮아. 집에서 TV 보는 게 편해. 복지관 가고 운동하고 그런 거 귀찮아.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처음 2주만 힘들어요. 3주차부터는 익숙해집니다. 한 달 지나면 습관돼요.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해져요. 귀찮은 건 처음뿐입니다. 셋째 핑계. 돈 없어. 복지관 다니고 운동하고 그러려면 돈 들잖아. 저축할 돈도 없는데.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대부분 무료예요. 월 1만 원, 2만 원. 커피 한 잔 값입니다. 산책은 공짜예요. 저축도 월 10만 원부터 가능해요. 외식 한 번 줄이면 됩니다. 돈은 핑계입니다. 넷째 핑계. 나는 능력 없어. 성취라니. 나는 뭘 해도 안 돼. 자격증도 못 따고 상도 못 받아.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봉사 6개월 하면 상 줘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탁구 3개월 배우면 대회 나갈 수 있어요. 70세에도 자격증 딸 수 있어요. 제가 했어요. 능력은 핑계입니다. 다섯째 핑계. 혼자는 못해. 누가 같이 해주면 하겠는데. 혼자 시작하기 무서워.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복지관 가면 혼자 온 사람 천지예요. 다들 혼자 시작해요. 첫 수업 가면 같이 할 사람 생겨요. 저도 혼자 시작했어요. 한 달 만에 친구 5명 생겼습니다. 혼자는 핑계입니다. 이 5가지 핑계 다 거짓말입니다. 진짜 이유는 하나예요. 무서운 거예요. 변화가. 새로운 게. 익숙한 게 편하니까. 불행해도 익숙하면 안전하게 느껴지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불행한데 10년 후에도 똑같이 불행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변화가 무섭지만 10년 후 행복하고 싶으세요? 저는 66세에 무서웠어요. 복지관 처음 갈 때 떨렸습니다. 새 사람 만나는 거 겁났어요. 운동 시작할 때도 무서웠어요. 못할까봐. 근데 했습니다. 무서워도 했어요. 지금 어때요? 10년 후 완전히 행복해졌어요. 무서움, 이겨낸 보상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무섭지만 시작하세요. 2주만 견디세요. 그럼 익숙해져요. 1개월이면 습관돼요. 3개월이면 변화 느껴요. 1년이면 인생 달라져요. 10년이면 완전 다른 사람 돼요. 제가 증명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째, 관계 만들기. 내일 당장 복지관 전화하세요. 등록하세요. 프로그램 신청하세요. 요가, 탁구, 노래 뭐든 첫 수업 가세요. 사람들한테 먼저 인사하세요. 수업 끝나고 차 마시자고 제안하세요. 연락처 교환하세요. 일주일 후 먼저 연락하세요. 이렇게 하면 한 달 안에 친구 5명 생깁니다. 둘째, 돈 모으기. 오늘부터 지출 줄이세요. 외식 배달 끊으세요. 집밥만. 시장 이용. 한 달 10만 원 절약. 작은 집 알아보세요. 월세 10만 원 낮은데. 복지관 청소 일 알아보세요. 월 30만 원. 매달 자동이체 설정. 저축 통장. 20만 원씩. 1년이면 240만 원 모입니다. 셋째, 건강 습관. 내일 아침 6시 30분 일어나세요. 운동복 입으세요. 공원 가세요. 30분 걸으세요. 매일. 비 오는 날 빼고. 한 달이면 습관. 복지관 요가 수업 신청. 일주일 3번. 구청 수영장 알아보세요. 시니어반 등록. 1년이면 약 끊을 수 있습니다. 넷째, 성취 쌓기. 복지관 봉사 신청. 일주일 2번. 6개월 하면 상 받을 수 있어요. 탁구 배우세요. 3개월 배우고 대회 나가세요. 자격증 도전. 명상, 요가 뭐든 공부하고 따세요. 작은 성취들이 자존감 올려줍니다. 다섯째, 베풀 실천. 봉사 시작. 무료 급식, 환경정리 뭐든 일주일 1번. 기부. 매달 5만 원. 적어도 괜찮아요. 꾸준히. 이웃 도우세요. 독거노인 혼자 사는 분. 일주일 1번 방문. 말벗. 주면 행복해집니다. 스탠퍼드대 행동변화연구소 데이터 분석 결과 5가지 동시 시작한 그룹이 순차적 시작 그룹보다 습관 형성률 평균 4.7배 높고 6개월 지속률 평균 8.3배 높으며 1년 후 삶의 만족도 개선 효과 평균 11.8배 높다고 합니다. 5가지 동시에 시작하세요. 하나씩이 아니라 한꺼번에. 첫 달에 복지관 등록, 봉사 신청, 운동 시작, 저축 시작, 기부 시작. 부담되면 작게. 요가 주 2회, 봉사 주 1회, 산책 매일 20분, 저축 월 10만 원, 기부 월 3만 원. 작게라도 5가지 다 하세요. 3개월 지나면 익숙. 6개월 지나면 변화 느껴요. 1년 지나면 인생 달라요. 10년 지나면 완전 다른 사람 됩니다. 저처럼요. 캘리포니아대 행복과학연구소 메타 분석 결과 5가지 진리 실천 1년차 행복도 개선 2.3배 3년차 5.7배 5년차 9.8배 10년차 15.8배로 시간 경과에 따라 가속적으로 증가하며 특히 7년차 이후 질적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75세가 된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친구 30명, 통장 5천만 원, 약제로 자존감 최고, 매일 베풀. 65세부터 10년 동안 5가지 진리 실천한 게 인생 완전히 바꿨고 안 했으면 지금도 불행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이 영상 끝나면 바로 복지관 전화하세요. 관계 만들고 돈 모으고 운동하고 성취하고 베푸세요. 1년 후 행복해진 자신 만날 겁니다. 서울에서 김영희 올림. 저는 영희님의 이메일을 다 읽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75세가 되어 깨달은 5가지 진리가 하버드 85년 연구로 검증됐고 실천 가능하며 많은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이에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 5가지 진리 실천해서 행복한 노후 만드시길 바랍니다.